새로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 신제품이 출시된다거나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협조적인 자세도 취합니다. 이걸 정치권에서는 허니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기존에 있던 불만을 해소하면서 괜찮은 신제품을 출시하면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협조적인 자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한국 GM하고 KG 모빌리티한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렉선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지금부터 변화가 본격화되지 않으면 고객들은 다시 현대기아차로 등을 돌린다는 거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약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고요. 일단 최근에 렉선하고 렉선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됐죠. 렉선 스포츠는 새로운 트림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됐는데 다행히 반응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눈에 보이는 변화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실내에 적용된 커다란 디스플레이라던가 외관이 좀 더 보기 좋게 바뀐 것들 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진행된 변화들이 기존 소비자들이 원하던 변화였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돌출형으로 크게 들어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센터 페이지와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와중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말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성까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점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토리스는 판매량이 대박이 났다고 하지, 실제 데이터를 봐도 그렇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지, 에디슨 모터스도 인수한다 하지, 심지어 주식 거래도 재개됐죠.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더 좋은 제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렉스턴은 문제가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개선이 안 됐거나 오히려 안 좋아진 것도 있죠. 조만간 시승기 촬영을 할 건데 이건 직접 타봐야 알겠지만 승차감은 당연히 이전 모델하고 똑같을 거고 디젤 모델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실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뭔가요? 이전 렉스턴하고 렉선 스포츠는 디스플레이는 구려도 애플 카플레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토리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랑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봐야 할지 나빠졌다고 봐야 할지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긴 합니다. 이제 막 일어나려는 회사인데 이런 걸 한 번에 다 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그런데 시장은 경쟁이 끊이질 않는 곳이잖아요. 지금 당장 불가능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소비자들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걸 요구하기 시작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전개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인지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현대차 효과가 뭐라고 했나요? 현대차 때문에 한국 GM이랑 KG 모빌리티가 더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토레스랑 트랙스가 현대차가 가격으로 불륜 짓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현대차를 향한 여론이 완전 좋을 때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트랙스에 2052만원이라는 숫자는 코나의 풀옵션 4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돋보이는 거고, 토레스의 풀옵션 3600만원은 스포티지의 풀옵션 46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돋보였던 겁니다. 왜?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평균 가격을 낮춰줄 차가 필요했던 거죠. 왜 영웅이 없는 나라가 불행한 게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불행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균 가격을 낮춰줄 일종의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마냥 가격 좀 제발 낮춰줘 이런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너네도 할 수 있었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싸고 좋은 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라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상품성 개선 요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 렉스턴은 앞으로 나올 그랜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랜저가 참 이상한 차인 게 공식적인 결함이 13개나 나와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편승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름값도 나름 있고 판매량도 가장 많으니까 편승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당연하죠. 여기에 그랜저를 구매하는 연령대는 특히나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 연령대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그 돈이면 그래도 이겁니다. 사실 이 문장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4,500에서 5,000 정도를 주고 대형 세단을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구매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에서 그랜저랑 K8 말고는 살 수 있는 동급 모델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SUV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름값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차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렉스턴이 이것만큼은 진짜 따라가야 할 점이란 거죠. 그 돈이면 그래도 렉스턴을 사야지 이게 가능해야 하거든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승차감하고 파워트레인만 개선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승차감이 더 똑똑해지고 가솔린 모델만 추가돼도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미 가격대는 크기가 더 작은 소렌토, 산타페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산타페가 곧 풀체인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산타페는 갤로퍼를 개선한다면서 각진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차체 크기도 훨씬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스포티지가 QM6를 크기로 역전한 것처럼 산타페도 크기 재현으로 렉스턴을 역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렉스턴이 크기와 가격이 더 이상 가성비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연령대를 공략할지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년 뒤에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50대랑 60대만 공략하긴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랜저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보다는 낮은 연령대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30대에 가까워질수록 정보 습득이 빨라서 차라리 수입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구매 연령대 통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랜저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차가 되어야 하고 그래도 그 돈이면 렉스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한다. 이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면서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상품성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인 만큼 한 번 해두면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큽니다. 그랜저가 가격대가 높으면서 판매량은 1등이잖아요. 이 덕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건데 돈 되는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아야 한다는 가장 이상적인 여론을 현대차는 그랜저로 실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렉선도 세대 교체 이후에 이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대 교체 때도 여전히 상품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렉스턴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겁니다. 토레스를 보면 이전 세대 쌍용차들하고는 확실히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체 렉스턴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가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아디와 협업한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전제인 전기차가 미래다 라는 게 확정에 가까운 가설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뭐냐면 언제 어떤 규제가 추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IRA만 봐도 어떤가요? 부품도 마음대로 못 써서 보조금도 받기 힘들죠. 이제는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배터리 안전 규제를 새로 만든다는 말도 나옵니다. 화재 위험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 테스트를 추가한다는 건데 단순히 배터리 효율만 나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이미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차 안전백서 최종본이 8월 중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엔진이 안 들어가고 부품도 여러 가지가 삭제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안전규제 같은 것들까지 고려해서 차를 새로 연구개발해야 하니까 이건 또 이거대로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도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겠어요? 결국 경쟁 시장이라는 거라서 연구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KG 모빌리티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토레스가 신차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체 시기가 됐을 때 렉스턴이랑 렉선 스포츠, 티볼리 이런 차들이 세대 교체가 될 때는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금방 외면할 거라는 겁니다. 부디 다음 세대 교체 때는 그래도 그 돈이면 렉선을 사는 게 낫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